다음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중개업에서 이 정보화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은 중개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은 말이죠. 시대적으로 많은 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중개업도 많이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중개업이 잘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개 보수율이 한 2, 3년 전에 이미 반토막이 났죠. 0.8, 0.9에서 지금 0.4, 0.5, 뭐 임대 같은 경우 0.3까지 이게 중개 보수가 보수율이 이렇게 하향 조정됐고요. 이와 같은 것들은 바로 중개 서비스라는 가치가 그만한 가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개업에 관련해서 중개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한 것에 대한 연구한 논문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중개를 했을 때 고객들이 만족을 하는지 하는 것에 관련된 이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한 논문의 결과를 보면은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보 제공 능력이라고 합니다. 중개사가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때 고객은 만족하고 그리고 거기를 가서 계약을 쓰고 다음에 또 만족하니까 또 그 중개사 사무실을 찾게 되고 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용모 복장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복장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면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중개사 사무실을 가보면은 정말 그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복장이 미흡한 그런 복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복장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면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그 태블릿 PC를 하나씩 좀 중개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태블릿 PC를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것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먼저 그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정보 제공 능력은 말이죠. 이것들은 과거의 정보 제공 능력과 지금의 정보 제공 능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그 컴퓨터나 인터넷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일반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사한테 사무실을 오면은 중개사는 더욱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컴퓨터로 모든 것을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알아보고 나서 중개사무실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개사가 똑같이 인터넷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뉴스 이런 것을 통해서 알아본 내용만을 가지고 하는 중개업은 이제 가치가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가공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중개도 이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자, 여기 그림이 있는 것 같이 이제 자료를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 자료는 누구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가공하고 분석을 해서 실제로 그 고객에 맞는 정보로 만드는 그런 중개업을 할 때 바로 중개의 서비스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개 서비스는 말이죠. 좀 더 이제 이런 자료를 가공 분석하려니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에 딱 맞는 그런 정보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가 굉장히 많죠. 한 10만에 가까이 육박하는데 지금 활동하는 중개사가요. 그래서 그와 같은 중개사 중에서도 좀 더 차별화되는 그런 중개업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개가 많이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중개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모든 업종에서 모든 업종에서 이렇게 잘 되는 그런 것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보면요. 그러면은 바로 어떤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냐면은 좀 남다른 거, 좀 차별화된 어떤 그 다른 방법.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고객이 선호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모든 업종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잘 되는 하나의 그 공통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도 말이죠. 이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이 정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겠죠. 물론 남다르게 하는 방법은 물론 뭐 정보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방면에서도 많이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정보를 통해서 중개 서비스를 어떻게 바꿔보자는 거죠. 그래서 먼저 TV 모니터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개 브리핑이고요. 세 번째는 스마트 워킹 하는 겁니다. 자, 먼저 TV 모니터는 말이죠.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중개 사무실에 TV 모니터를 하나 설치해 놓고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선 하나만 연결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보는 것이 그대로 TV 모니터에 보여줘서 고객은 그 TV 모니터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고 확인하고 보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고 중개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잘 설득하는 데 활용될 수 있고 또 서비스업은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거죠. 보다 친절하게 해주는 거고 그와 같은 것에도 상당히 부합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4년 전부터 이와 같은 방식을 가지고 중개를 하자고 하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와서 많이 지금 확대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TV 모니터를 하나 여러분들을 설치를 해놓고 중개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브리핑입니다. 지금도 이제 브리핑을 많이 하죠. 근데 그 브리핑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 하는 그 브리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로 하는 것으로는 고객들이 공감하기 어렵고요. 전문성을 느끼기 어렵죠. 그래서 어떤 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TV에 비춰놓고 거기서 자세하게 그 고객의 여건에 맞추어서 그래서 그것을 브리핑하자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브리핑 방식은 제가 외국에서 그 중개업을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일단 외국은 우리보다 중개보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3 내지 6%를 받아요. 우리가 0.5를 기준으로 해도 한 6배, 12배 정도의 중개보수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만한 뭔가가 있겠으니까 이렇게 많이 받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가장 그 핵심적인 걸 찾아보니까 외국은 고객이 매물을 의뢰하면요. 일주일 이내에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시해주고 설명해줍니다. 그게 바로 브리핑이라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바로 전문성 있게 중개업을 하게 해주고 인식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가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브리핑을 통해서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워크입니다. 스마트 워킹이라는 것은 똑똑히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언제 어디서든지 업무를 제한 없이 하는 것을 스마트 워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모든 업종에서 다 그렇게 일을 처리하죠. 이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와 같은 것들은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아까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여러분들이 그 뭐 이렇게 그런 그 외형적으로 보는 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 그 태블릿 PC를 하나 그 여러분들 활용하자고 했는데 이 태블릿 PC가 바로 이 스마트 워크를 가능하게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태블릿 PC를 가지고 여러분들 사무실 바깥에서 활동하게 되면은 바로 이 태블릿 PC가 그와 같은 것을 다 검색하고 보여주고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마트 워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것들이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벌써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일부 이렇게 조금씩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적용시켜서 중개업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많은 중개사들이 실제 현업을 하면서 고객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특강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가서 하게 되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 여러분들 참고를 좀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리핑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중개사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상당한 중개사들이 이 중개업에서 이 브리핑을 이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게 설명을 해주고 제시해주면 설명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그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전문성이 느껴지죠. 그래서 또 전문가답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성입니다.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중개 보수를 낼 때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해준 게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개보수율은 거래 가격 곱하기 중개보수율 하니까 너무 많은 것을 내는 것이 아니냐. 뭐 기껏해야 계약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매물확인 설명서에다가 몇 자 쓴 거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많이 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전문성 있게 정말 상당한 노력을 들여서 해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뭔가 제시할 뭔가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죠. 바로 브리핑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이제 불이성을 이런 차별성을 가지고 전문성과 가시성을 느낄 수 있게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브리핑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브리핑하는데 어떤 능력을 구비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잘 써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고 그것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개발 능력이 있어야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해서 또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그래서 고객이 쭉 그 브리핑 내용을 들었을 때는 충분히 이래야겠구나. 그래 맞다. 이렇게 해야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알아들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브리핑을 하는 목적은 브리핑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계약서를 상당수 쓰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뭐 그렇지 않다면 브리핑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이런 능력을 다 갖춰야만 브리핑이 되는데, 뭐 중개를 하시는 분들의 능력이 천차만별이죠. 뭐 어떤 분들은 파워포인트부터 할 수 없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다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개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런 능력을 갖춰서 할 때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그렇게 해야 되죠. 지금 언제 뭐 파워포인트 배워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갖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들이 이런 브리핑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인정받고 그 다음에 차별에 대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이 브리핑이라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브리핑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샘플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할 줄 몰라도, 그 다음에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나름대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명할지 몰라도, 그 다음에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수집을 해서 분석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주택 분야, 토지 분야, 상가 분야 이 세 가지를 제가 브리핑 샘플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한테 제가 지금 이거를 알려드리고 이 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해 드리고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실무적으로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고 많은 그 효과를 얻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브리핑 파일은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그 저작권 등록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작자이기 때문에 제가 허용하는 분야에 한해서만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물론 제가 이 파일을 만들 때는 많은 분들이, 우리 중개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하시고자 맘만 먹으면은 본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중개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그 상당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아까 그 능력 세 가지를 다 갖추기 위해서 한 100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은 제가 이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은 80의 그런 정도의 까지는 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머지 20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의 몫이죠. 근데 20이라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위해서는 그 자체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의향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파일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파일은 그냥 준다고 해서 갖고만 있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방법을 단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알아야만 쓸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교육을 받은 분에서 이 파일을 제가 무료로 이렇게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것이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세트로 한 20여 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작성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작성하는 방법은 원리는 간단합니다.
원본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숫자하고 글자 이런 것들만 수정하면 되게 되고요. 자, 이와 같은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사이트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원본 파일에 그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 파일을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사이트가 자동으로 열리게 돼서 거기서 몇 가지를 이렇게 어떻게 클릭을 하고 작성을 하면 된다 하는 것을 그 요령만 간단한 방법 몇 가지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이와 같이 비교 분석도 할 수 있고요. 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부분도 마찬가지죠. 토지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리고 토지에 대한 브리핑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에 대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때 그 같은 부동산 공법이라서 각종 법 같은 걸 다 공부를 하셨지만 법을 안다고 그래가지고 실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실무를 하실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같은 이제 브리핑에 대해서 이런 토지에 대한 브리핑에 대한 강의를 들게 되면은 그와 같은 것도 같이 겸해서 그런 실무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 같은 것들이 이제 알게 된다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가인데 상가는 이제 분양상가하고 임대상가로 나눠지게 됩니다. 분양상가는 투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대하는 상가는 거기서 직접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이 대상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구분이 되죠. 분양하는 상가는 그 분양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시세 차익을 얼마나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약하면서부터 해서 그 상가가 건물이 준공이 되고 오픈하기까지 각종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들을 어떻게 문제가 없는지 문제를 짚어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또한 어느 업종을 했을 때 가장 수익성을 좁힐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맞추어서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쭉 맞춰서 체계적으로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전부서 있게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임대상가는 영업을 잘 될 때를 이제 그럴 상가를 선택해 줘야겠죠. 그런 것을. 그래서 그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으면 우리마을가게라든지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권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SK텔레콤에서는 지오비전이라는 그와 같은 사이트들이 바로 이 같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상권을 분석하고 지역을 분석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임대상가는 바로 이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이와 같이 상권을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 이제 주택에 대한 건데, 이게 이제 고객이 이렇게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어느 평형으로 해서 얼마 가격으로 이렇게 구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그 조건에 맞는 그 매물을 이렇게 한 두세 개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단지가 어떤 규모인지, 그 다음에 준공임자는 언제고, 면적은 얼마고, 그 다음에 매매는 언제가는 얼마고, 충수는 얼마고,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은 이제 이렇게 말로만 설명했던 것을 작성해서 이렇게 TV 모니터에 비춰놓고 하자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작성한다면은,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고치겠죠? 여기 내용은 틀려질 테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 고쳐질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거 어떻게 고치냐면은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에서 글자를 수정하고 숫자를 수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고치는 것은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거를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예. 제가 제공해주는 파일을. 예.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거기서 파악을 해서 요 숫자하고 글자를 수정하면 되는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자, 여기 지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도를 어떻게 그리느냐?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지도가 열리죠. 그래서 지도에서 내가 중개하는 지역에 그 지역에 맞춰놓고 그 부분을 이렇게 오리는 거죠. 이걸 캡처라고 하죠. 그래서 캡처라는 것을 이렇게 오려서 갖다가 붙이는 요령만 알면은 이 한 장이 이렇게 작성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한국감정원이라는 것이 열리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사이트가 열려서 그 다음에 여기 정부상점 공개자료실 공포보고서 주택가격 동향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시기열 통계표 이와 같은 것으로 하나씩 경로가 써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죠. 클릭하면은 그 다음에 정부상점 공개자료실이 열릴 거고
공개사실 딱 나올 테니까 거기를 클릭하면은 공포보고서가 또 나올 테니까 그 부분을 또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단계별로 찾아가면서 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일에 보면은 이 밑에 이렇게 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사이트 열리고 그것을 하나씩 단계별로 찾아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느냐 하는 것들은 조금씩만 여러분들이 배우면은 이와 같이 전문가다운 그래프를 가지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브리핑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그 매물이 이 세 개의 그 매물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단지 규모, 교통용권, 교육환경, 자연환경, 건물 노후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죠. 중개 브리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연 어느 매물을 가장 좋은 매물이라고 할 것이냐.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시각이 틀릴 수 있죠. 어느 사람은 로얄층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 어느 누구는 학군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 어떤 거는 뭐 교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걸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세 개 중에 어느 게 좋은 매물인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 표를 가지고 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성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분석까지 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어느 매물이 좋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입니다. 토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이런 그 토지에 대해서 이런 이제 지목이 뭐로 돼 있고 용도 지역 지구는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시가는 얼마고 매물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같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놓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요 링크라고 써있는 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열려서 쉽게 이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브리핑 자료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갖다가 평가해야 되는데 이 토지의 가치가 얼마 되는지. 자,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쓸 때 평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거래사례 지가에다가 지가 변동률, 지역용의 개별 요인을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중개하고자 하는 그 토지의 가격을 갖다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감정은 지가 변동률, 이게 매월 조사가 되는 지가 변동률을 적용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은 연구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이 그 토지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나 되는 토지인지 이렇게 알 수 있고 현재 매매 가격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더 전문성 있게 여러분들 토지를 평가하고 그것을 고객에게 이렇게 브리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용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용도. 그러나 우리 용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국토계획이 용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은 각 용도별로 뭐가 되고 뭐가 안 된다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토지에 해당되는 지방자치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은 조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안 되고 이렇게 쭉 나오죠. 야, 또 각종 법률에서도 이렇게 예를 들면 농업진흥지역으로 돼서 농지법이 적용된다 하면은 또 이렇게 또 적용되고 토지는 중복 규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용도로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쭉 되면은 어느 용도로 쓰는 것이 가장 유효하게 최유 활용하게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이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참고 사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페에 들어가는 방법은요. 먼저 네이버 창에다가 열어놓고 네이버 창을 이제 예를 들어서요. 네이버 창을 이렇게 열고요. 여기다가 제 이름을 이렇게 치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검색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요 위에 이 카페라는 데가 있죠. 이렇게 카페라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딱 클릭하게 되면은 요 카페라는 데 클릭하면은 이제 카페에 올라가 있는 글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아무 글이나 하나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카페를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아마 이거는 아마 제 이름이
뭐 성씨가 희귀하고 저하고 동일한 이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셔가지고 요 메뉴 중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중개 브리핑 및 마케팅, 그 다음에 여기 중개 참고사항들 있죠? 중개 주택 브리핑 참고, 토지 브리핑 참고, 상가 브리핑 참고, 이와 같은 것들을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주택, 토지, 상가에 대해서 브리핑을 작성하는 것을 단시간에 한 5시간에서 한 7장 정도는 각각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다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 브리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협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부터 한 3, 4개월까지는 벌써 이미 매주 금요일 날 제가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페에 보면요. 여기 공지사항이라고 있어요. 맨 위에. 그래서 이 공지사항이라는 부분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게 수강청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강청이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일정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교육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제 협회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일정에 맞추지 못하고 급하게 이렇게 강의를 들어야 할 경우가 있죠. 필요할 경우가. 그럴 때를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페 공지사항 수강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요 일정 나오는 부분과 요, 강의 장소, 요게 신촌역 근방에서 하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은 요 수강청 여기를 클릭하세요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클릭하시게 되면, 하셔서 수강청을 하시면은, 조교가 안내 문자를 보내주면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게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메뉴에 보면요. 카페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양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개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참고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있는 자료들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고요. 특히 중개업에서 개인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데 관련되는 그런 자료들이 여기 보면은 중개의 그 활용 칼럼들 있죠. 그 다음에 각종 논문들, 자료들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을 거라고 아마 보시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활용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3개차 시를 통해서 정보화가 이렇게 발전됨에 따라서 개인정보가 굉장히 유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또 많은 곳에서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이건 개인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2011년도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중개업에서도 이와 같은 개인정보가 더욱더 중요하게 시점이 이제 와닿는 시점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업 하시게 되면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은요, 지금 현재 갈수록 그 개인정보가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것이 이제 개정이 되고 강화되고 그러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들이 개인정보가 어떻게 개정이 돼서 내가 중개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더 참고해야 될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좀 관심을 가지고 잘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보 중개업의 자율규약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은 중개업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하여간 개인정보라는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셔야 되고, 관리하는 측면도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잘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중개업을 하시면서 특히 그 중개업을 하면서 좀 더 전문성 있고 여러분들 차별화된 그런 중개업을 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그 T 모니터를 좀 활용을 하시면은 종전에 중개업을 하던 방식과는 180도 틀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서비스업이라는 것이 좀 더 친절하고 편리하고 그 다음에 쉽게 이렇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와 같은 곳에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브리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전문성 있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특별하게 해줘서 여러분들이 뭘 해준다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도 바로 그 브리핑하는 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 전문성 있게 인정받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브리핑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태블릿 PC를 잘 써서 여러분들 스마트 워킹, 언제 어디서든지 중개업을 하는 이런 중개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중개업으로 되었으면 하는 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